돈을 벌고 싶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상급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벌면 돼요. 뭐 어떻게 그죠. 돈만 벌면 뭐 상급지는 언제든지 나쁜 짓만 안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쵸. 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빠른 느림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제가 그 매주 하면서 고민인 게 있어요. 뭐요? 목소리를 네. 멋있게 할 거냐, 네. 아니면은 병맛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거냐. 뭐가 더 좋은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이제 상담을 또 해드려야죠. 네. 자, 열정부자님 상담. 고고. 열정부자님 그 글을 저희가 읽어봤는데 정말 길어요. 그래서 네.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오케이. 열정부자님 사연입니다. 빠느님 안녕하세요. 수시로 올려주시는 블로그 글들과 유튜브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연자님들께 뼈 때리는 조언들을 하실 때마다 저도 같이 뼈 많이 맞았고 덕분에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 내어 열심히 독서 및 공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분 최소 4주 동안 참석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어? 네. 약속? 예. 약속해줘. 저희 약속 안 지키면 바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나. 상담 끝나. 자, 저는 현재 10년째 열심히 군 복무 중인 직업군인 아하. 충성.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죄송합니다.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희 가정 또한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월세 걱정 없는 내 집 한 채 마련해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23살 하사 때 120만원 진짜 박봉. 와, 진짜 이 120만원의 봉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동해 궁핍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목표 없이 막연히 저축을 하던 중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선배. 이 선배 좋은 선배네. 열정부자님이 목표를 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또 귀인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선배가 군대 선배는 아니죠. 군대 맨날 때리는 선배 아니지. 군대 선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미 23살 때 군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그 선배가 너 경제랑 부동산 안 하면은 얼차례. 엎드려 뻗쳐. 이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부동산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휴가 때는 부동산 특강. 휴가 때 부동산 특강을 들으러 다니며 부자 마인드를 조금이나마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경제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며 생활하던 중 드디어 2019년 12월에 분양한 수원 재개발 아파트 26평에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로 인해 간절한 꿈인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30 조금 안 되셨거나 그 정도? 조금 안 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후 뭐야? 저와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우리 가족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려면 내 집 마련 한 채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칭찬해드려야 돼, 이런 건.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좋아하시는 거예요.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투자 과열을 시키기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및 대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제가 보유 중인 분양권이 입주 당시의 전세금의 레버리지와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실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열정부자님은 32살이시랍니다. 32살이세요? 네. 저는 해당 물건을 최초 계약 시 제가 실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금과 일부 금액은 주담대를 활용하여 제 자금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추가 투자를 할 생각이었는데 정부 규제에 따라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주담대를 받고 실입주를 하거나 전세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제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충남권으로 충남권으로 가셨구나. 분양권 계약 이후에는 투자를 하지 못한 채 22년 8월 말 얼마 안 남았는데? 입주에 맞춰 대출 없이 잔금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 및
새로운 부대 임무에 집중하며 지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현재 저희 부부의 자산은 3.4억 정도 보유 중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한 채는 현재 거래가 크게 되지 않고 있지만 약 7억 정도의 소수 물건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 수원 입주 물량이 23년까지는 많아서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물건은 분양가 4억 8천, 전시까지 합하면 5억 정도인데 전세 3억 3천에 세팅하면 1억 7천을 자금을 넣어야 돼요. 네. 거기에 취득세 중도금 대출이자 한 1,500만 원 정도 더 써야 되고 네. 1억 8천5백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억 4천에서 이 정도 쓰면은 약 1억 5천 정도의 여유금이 남습니다. 자, 현재 이제 네. 질문 나왔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1번, 해당 물건을 전세를 주지 않고 2년 실입주하여 비과세를 먼저 만드는 게 좋을지, 해당 물건을 전세를 주고 네. 저축 및 공부하여 추가 물건을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좋을지 상담에 도움이 될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는 24년 맞벌이로 일을 하다가 네. 아내가 직장을 관두고 25년 정도의 자녀 출산 및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 1년에 최대 5천만 원씩, 엄청나신데? 오, 1년에 5천을 저축해요? 그러니까 와. 엄청난데? 1억을 저축할 수 있고 자녀 출산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후부터는 제 벌이로만 생활하게 될 거라 한 달에 100만 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녀 출산 전에 최대한 자금을 모으고 불려 경제적 자유 보탬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지 빠느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다소 정리되지 않은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 읽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일단 잘 읽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죠. 자, 수원 재개발. 네, 수원 재개발 여기 8구역 아니면 6구역이겠네요. 수원은 또 호환님이 빠삭합니다. 수원은 저의 나와바리죠. 수원 네. 재개발 이제 26평 네. 8월에 입주. 네. 근데 분양가가 네. 4억 8천.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추가. 잡다구로 해가지고 5억 한 2천 정도 되겠죠. 네. 그죠? 취득세랑 뭐 이런 취득세랑 거 다 하면은. 하면 네. 그리고 전세. 전세는 3억 지금 3천에서 3억 5천. 네. 근데 아마 이것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금은 3억 4천. 그 네. 질문 1번. 네. 실입주를 해야 되냐? 실입주하고 비과세 노려야 되냐? 네. 2번. 네. 그냥 다주택자 가야 되냐? 네. 이게 질문 아닙니까? 네. 자, 실입주가 가능합니까? 지금 충남권에 계시잖아요. 자, 이제 이거 첫 번째 첫 노동 번째, 두둥. 네. 실입주가 가능하냐? 실입주를 뭐 하시려면 할 수도 있겠죠. 뭐 주말 부부를 하시든 뭐라든 뭐 방법은 있을 텐데. 근데 굳이?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뭐지? 저도. 뭐 수원권에 계시면은 네. 실입주 하시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충남권으로 가셨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고 실입주 하는데 집에는 못 살아. 가능은 하지.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네. 그치. 실입주라고 하면 내가 그 집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사실은 그 돈을 다 잘 뽑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억지로 지금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저는 딱 들었던 게 이분은 궁극적인 고민. 궁극적인 고민. 궁극적인 고민은 네. 내가 네.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 뭐 상급지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네, 싶은 거예요. 경제적 자유 이런 좀 관념적인 단어보다는 확실히 합시다. 그래. 돈을 벌고 싶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우리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키워드 안 좋아요. 네, 그 키워드는 너무 그냥 관념적이야. 그치. 그냥 돈 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어요. 네, 부자 이거잖아요. 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방에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돈을 벌고 싶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상급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벌면 돼요. 뭐 어떻게 그렇죠. 돈만 벌면 뭐 상급지는 언제든지 나쁜 짓만 안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굳이 비과세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투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수원 근방에 살고 있어. 네. 그러면은 여기에 엉덩이 깔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면은 베스트죠. 사실 제일 좋지. 그렇죠. 네. 근데 멀리 계셔. 근데 억지로 막 비과세를 위해서 거기 엉덩이 깔고 있는다? 네. 그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네. 실입주가 괜히
어설퍼지잖아요. 어설퍼. 자, 그러면은 네. 자, 이게 정확한 실입주가 가능한 게 어설프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아, 아내분도 충남에서 이미 같이 살고 계신데 가능하면 주말 부부. 요거는 선택인데요. 저는 주말 부부를 싫어합니다. 부부는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부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뭐 좀 올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올드하네. 올드하죠. 근데 굳이 억지로 실거주를 위해서 또 주말 부부 한다.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사실 이 실입주를 해서 네.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뭐 비과세겠지. 근데 이 비과세를 하는 순간 딴 거 못 하잖아. 그러면은 네.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못 벌어. 이거 하나로 버는 건데. 네. 그러니까 목적이 돈을 버는 거면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이러면은 네. 다주택자로 가는 거는 네. 필연이야, 필연. 필연. 그지? 그렇죠. 그럼 필연이죠. 부동산은 그냥 내 집 마련만 하고 돈은 뭐 내가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다른 걸 하겠다 이러면은 뭐 한참에 있어도 되지. 네. 비과세 뭐 실거주.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돈을 버는데 네. 부동산을 좀 활용을 하겠다. 네. 이러면은 다주택으로 가는 거는 필연. 필연. 네. 그러면은 굳이 저기 비과세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냐.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주택자로 간다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해보죠. 일단 실입주는 저랑 빠느님 둘 다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원 재개발이죠. 근데 지금 현금을 우선 갖고 계세요. 현재 현금을 갖고 계셔서 현금으로 등기를 치고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입주장을 피해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투자금을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3년까지 입주 물량이 있지만 지금 12월 정도 되면 입주 물량이 좀 줄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또 이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전세 3억 3천 이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3억 3천에서 3억 5천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입주를 막 시작하고 하다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분양받으셨잖아. 분양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로얄층이 아닐 가능성이 또 높을 것 같고요. 그죠. 입주권을 갖고 있는. 네, 입주권을 갖고 있는 그 재개발 그 조합원들이 로얄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냥 26평에 내 돈을 2억씩 그냥 꼬라박는다? 요게 좀 아까워서.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등기를 치고 조금 있다가 한 12월 정도에 전세를 넣는다 생각하면 투자금을 좀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억 5천 정도에만 전세가 나가도 내 5천 정도는 또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으나 아니네요. 지금 등기를 칠 수는 없는 상황이네. 아니면 주담대까지 받아서 등기를 쳐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원래 대출을 받으면 네. 6개월 내에 전입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조건은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은 근데 확정은 아니죠. 네네.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당장 전세를 놓을 게 아니잖아요. 8월 입주니까. 네. 8월부터 뭐 10월까지 3개월 정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아마 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나오는 거 보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전세를 빠르게 그냥 하는 것보다 그 네. 상황 보면서 이게 그래서 대출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전세를 놓는 이걸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 자, 1번 그렇게 트라이 해본다. 그 다음에 청년님께서 또 제안하신 게 차라리 그럼 연체료를 좀 내고 그 전세 입주를 좀 지연시키는 거 어떠냐. 이것도 방법이죠. 그쵸. 근데 연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몰라서. 근데 연체도 보통은 그래도 두세 달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8월 입주면은 10월까지는 줄 거 아니에요. 네. 입주 기간을. 그러면은 두세 달이라고 하면은 올해 말까지는 버틸 수 있겠네. 11월이나 12월까지
그쵸. 버틸 수 있으니까 네네. 요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를 네. 버티면서 요거를 같이 트라이 해보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사실. 경험이 많은 저희는 네. 이렇게 또 해봐야겠다 네. 하겠지만 사실 이게 막상 이렇게 하면은 좀 떨려. 네.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연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전세도 잘 안 구해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정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리스키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내 투자금을 줄이고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한번 시도를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옵션으로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 열정 부자님께서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실거주는 안 하셨으면 하고 실거주를 안 하다 보면 뭐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현금이 남으니까 그걸로 비규제 지역 하나 정도는 취득세 중과 없이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트라이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 꼭 안 해도 네. 어쨌든 전세를 맞출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투자금의 문제인 거지. 투자금의 문제인 거지 뭐 전세를 맞추는 데는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시 정리하면은 실입주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 네. 실입주는 추천 D. 그다음에 2번 전세를 놓는데 뭔가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투자금을 줄이기 투자금을 위해서 최소로 해보자. 네. 이게 있고 2번은 그냥 현재 그냥 전세 그냥 뭐 한 3억 초반으로 맞춰가지고 한 2억 때려 넣는 거지 투자금을. 네. 이거 둘 중에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결국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으로 하나 더 쓰면 이게 쫄리면 3번. 사실 주담대를 받아서 등기를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주담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리해지는 거는 중도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그게 1.2% 아니면 1.5% 뭐 이 정도 되겠죠? 그것도 요 전략 안에 들어가겠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주담대를 풀로 받지 말고 최소한으로 받아요. 지금 현금이 3억 4천 있으시니까 등기 치는 것까지 5억 2천이 필요해. 그러면 많이 아니고 한 2억 8천 정도를 1억 8천이죠. 1억 8천을 받아요. 그럼 그거에서 1.5% 하면 뭐 아주 그쵸. 큰 금액은 지금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담대를 받으면 네. 실입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환을 해버리면요. 상환을 해버리면. 주담대 상환이 돼버리면 내가 주담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갚아버리고 약간 중도상환 갚아도 수수료에 실입주를 해야 대한. 돼요? 주담대를 받았어. 근데 실입주를 합니다. 실입주를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상환을 해버리면 주담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실입주를 해야 돼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저희 항상 얘기하는 정책을 예상하고 미리 하는 거는 별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기다려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그냥 전세 주는 전세 거고. 주는 거고. 기다려보는데 됐어. 네. 사이에 내가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아싸 땡큐 하고 하는 거고. 하면 된 거고. 그래서 옵션으로 여러 개를 깔아놓고 그거에 맞는 걸 움직이셔라. 그 다음에 4번이 또 있네요. 지금 대출 얘기하다 보니까 4번이 지금 이금융권 중에서 이렇게 6개월 이내 입주 이런 조건이 안 붙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금융권도, 이금융권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근데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집단 대출이 안 될 수 있구나. 이 집단 대출이어가지고. 네, 집단 대출이 안 될 수 있구나. 죄송합니다. 4번은. 근데 집단 대출 요즘에 이금융권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네. 집단 대출이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은행 협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보면은 네. 이제 1금융권 뭐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렇게 있는데 뭐 2금융권에 뭐 어디 뭐 수원 농협 네. 지역 농협 이런 거 뭐 신협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금융권 전체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금융권 중에서 그런 규정 없는 데도 있다라고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 네. 이런 거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로 가는 순간 투자금이 중요해지잖아요. 투자금이 있어야 좋은 매물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대출이 없으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대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어느 정도 뭐 1억이면 1억 네. 뭐 작은 돈에 대한 대출은 어느 정도 깔고 있어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거 다 해봤는데 다 못 찾았어. 네. 이러면은 이제 그냥 처음에 전세 주는 생각했던 거지. 대로 좀 투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지금 아마 열정부자님께서는 그냥 전세 주는 거 딱 요것만 생각하셨는데 조금 더 옵션으로 많이 깔아놓는다. 만약에 투자금을 줄인다면 이 정도 돈이면 비규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재개발 물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투자금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재개발 물건도 지금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좋은 거는 이제 취득세 중과를 맞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재개발 물건으로 투자를 하면 3주택까지도 해서 투자의 폭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금을 줄이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그냥 전세를 주면은 1억 5천 정도가 있으신 거고 네. 그다음에 1년을 모으면 또 5천만 원 모으실 수 있다 모을 그랬잖아요. 수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네. 생기시는 거고 네. 투자금을 줄이면은 이게 아마 3억 이상까지도 가능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비규제 지역을 비규제 지역에는 무조건 한 채를 겟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사자. 네. 근데 이것도 뭐 지금 당장 입주하자마자 등기 치자마자 뭐 하나 사야지 이게 아니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네. 공부해서 내가 올해 하반기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네. 한 채를 사겠다 내년 네. 상반기에 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비규제 네. 지역을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규제 지역을 공부하면 돼요. 우리 비규제 지역 중에 네. 뭐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곳으로 입주 물량이 적은 거 요것만 해도 사실 딱 소팅이 되죠. 이게 입주 물량이 적은 데만 해도 네. 그냥 막 이렇게 큰 돈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적당히 뭐 잃지 않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적은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비규제가 된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라. 가시면 되고. 그렇죠. 그럼 뭐 대구나 네. 창원, 의창구나 그런 데가 규제에서 보면은 빠졌으니까. 규제에서 빠졌고 네. 싸.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내가 2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다 이러면 찾아볼 만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한 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 또 뭐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금을 올리든지 또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또 다음 스텝을 또 공부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고 버는 그런 복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에 그래도 한 발짝 가시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거 되게 깔끔하게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 해결 제대로. 나만 지금 뿌듯한가? 저 뒤통수 제 스스로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잘-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으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조급하게만 안 어, 하시면 돼요.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뭐 32살이시면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 뺍시다.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적어도 돈을 내가 많이 모아서 나 부자 됐어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이렇게 돈을 불릴 수 있다. 이 방법을 알고 이 경험만 얻어도 돈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돈 벌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험들을 좀 더 쌓으시고 하다 보면 이미 뭐 경제적 자유는 이루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보시면 이미 부자가 돼 있으실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네. 5년에서 10년 정도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동기부여 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네. 시장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네. 그 사실 돈 케어요, 돈 케어. 그렇죠. 그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기회를 잡고 네. 상승하면 또 상승한 대로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이제 그렇게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하시면 포기만 하면 돼, 포기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민 해결. 자, 힘내님 힘내님. 읽어주실래요? 아, 네. 현재 일시적 2주택자 네. A주택 2018년 4월에 입주해서 실거주 중. 충남 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 2차 39평. 시세 차익은 대략 4억. B주택 2019년 12월 31일 잔금 처리. 금천 롯데캐슬 1차 34평. 현재 전세 주고 있고 시세 차익은 대략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현재 거주 중인 천안 불당 아파트 비과세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 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대략 6개월 남았습니다. 네. 천안 불당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올해 2월경 미리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유유. 어쩔 수 없어 유유. 천안 불당 아파트 매도해서 비과세 받고 금천 롯데로 이사가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어려울 것 같아 비과세를 포기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유유.